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은 진보운동의 과제.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쓰면서 좀 약간 감회가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1945년 10월 달에 이승만이 미군 환영대회 이런 데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년 전에 미군이 이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한반도에 이제 자기의 지배력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그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을 이승만을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만들면서 미국이 한반도 점령 정책을 썼는데, 이 시기로부터 74년 동안 자유한국당, 이 당시에는 자유당이 이어져서 자유한국당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승만 이 사람만 보더라도 4.3에서 학살을 저지르고 한국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막 북진 전쟁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전쟁 중에서도 보도연맹 사건이니 국민방위군 사건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죽어나가고 막 이랬던 것이 이때 당시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10만 명씩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 세력, 한국 사회 지배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죠. 미국의 이제 지배 전략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를 이제 지배하는, 만약에 대통령 선거 대선에서 만약에 이겼으면 물론 홍준표겠지만,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긴다고 하면 지금도 대통령 후보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런 핵심 최고 권력자들을 지금 민중들이 이렇게 내몰고 있는 현실이지 않은가. 이 74년의 역사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을 아예 해체시켜버리자라는 투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촛불혁명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국 사회에서 민중이 자주적인 민중의 나라를 세우고, 또 민중이 주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 한국 진보운동의 기본 과제가 있고, 특히 이제 올해는 최근에는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실현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중이 주인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먼저 현 상황 이런 것부터 좀 보자면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를 이제 지배하고 이런 예속시키고 간섭하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과제가 기본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븐 비건이 방한을 해서 한미 워킹 그룹을 회의를 진행을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이제 승인을 해줬죠. 지금까지도 미국은, 아까 앞서 이승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개성공단 기업이 방북 신청을 승인하는 주체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스티븐 비건이라는 미국의 차관급 인사가 결정하는 게, 지금까지도 미국이 한반도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그래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이 이번에 승인된 것도, 방북 신청을 한 게 질질 끌다가 지금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9번째 방북 신청을 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번에 방북 신청했는데 허가 안 나면은 아예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방북 신청을 하기도 하고, 아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니면 통일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재개하자는 청원까지 보낸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미국이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한국 사회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결같이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어 왔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구체적으로도 5.16 이승만이 이제 하야되는 과정도 그렇고, 하야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개입해 있다. 그리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것도 미국이 개입돼 있다. 미국의 공작의 결과다라는 보도들, 그 사실들이 이미 확인된 바가 증언 발언 같은 게 나온 바도 있고, 최근까지도 위키리크스 문서를 보면은 한국에서 미국의 간첩들이 활약하고 있다, 대거 이런 것들이 폭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진보 운동이 지금 해야 될 거 가장 주요한 과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예속과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해내야 되는 진보 운동의 과제가 또 하나 친미사대 분단적 세력을 청산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유한국당 세력들도 완전히 이제 태생부터 미국의 이제 지원으로부터 탄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앞에서 정권을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도 미국의 입김이 항상 닿아있고, 이런 미국의 입김 속에서 자라나고 유지되어 왔던 어떤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과 동화되어 있는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 친미사대 분단 적폐 세력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이제 종종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 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제 반대한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전쟁을 이제 끝내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협정을 맺자는 걸 반대하는 게 한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미국에 철저히 동화돼가지고 트럼프도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판에 트럼프보다 더 미국적인, 내가 봤을 때 미국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종전선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미국까지 날아가서 종전선언을 설득하는 이런 뼛속까지 친미사대 정신에 이제 배어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 그리고 황교안이 미국 방문을 이제 추진한다는데, 미국 방문해서 뭘 하냐? 한국 외교의 총체적 문제를 짚겠다. 왜 한국 외교의 총체적 문제를 미국 가서 짚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토론을 하든 한국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국에 가서 한국 외교 총체적 문제, 이건 미국에 의거해서 한국 진보운동이 민중을 위해서, 민중에 의거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위해 미국에 의거해서 한국 사회를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인식과 행동이 철저히 맞춰져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해체 수제는 한국 사회의 진보 운동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미국의 예속과 간섭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돼가지고 복무하는, 이런 미국이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정치 수단인 자유한국당을 한국 사회 정치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투쟁은 미국의 예속과 간섭에서 벗어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투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자유한국당과 같이 뭐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왠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약간 문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미국의 영향력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이제 영향력으로 꽉 쥐어져 있어.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거가 있는데 미국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근데 문이 좀 열렸다. 공간이 좀 열렸네. 방 안에서만 있으라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가도 되나 해서 나가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이 열렸네, 나가면 안 되는데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차이가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고, 난 북이랑 뭐 새로운 관계도 수립하고 평화도 맺을래 하면서 뭐 엄지척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도 되나? 이제 해도 되는 판인가? 공간이 좀 열렸네?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평양에 가서 북의 인민들이 뭐 불굴의 용기를 모았다 라면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나가봤던 겁니다. 근데 물론 미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 까불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움츠러들었죠. 근데 애초에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남북관계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하는 거가 잘못됐고, 지금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이런 차이,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나가고 싶은데 나가볼까? 라고 하는 것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 문 닫고 우리는 아예 문 닫힌 방에서 살아야 돼 라는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좀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 운동이 해야 되는 과제는 결국에 미국과 친미 사대 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 진보 운동의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서 그럼 지금 당면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한반도 정세부터 약간 간단하게 볼 건데, 첫 번째는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 대북적대 정책 폐기는 사실 뭐 이런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됐던 배경,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도 미국 국민의 안전부터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게 최우선 과제다라면서 정상회담에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시정연설을 하면서는 올해 안에 미국에게 새로운 기상법을 들고 나야 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올해 안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 과제가 폐기하느냐 마느냐가 한반도 정세에 이제 전면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까지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그럼 대화를 해야 되겠네 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이 북이랑 전쟁을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어떻게 하지? 북한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 라면서 질질 끌려 나왔던 거라면, 지금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서 미국이 북이랑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적대 의지를 자체를 꺾어버리는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쟁 원하지 않는데 뭐 볼턴은 여전히 뭐 전쟁도 고려한다라는 이런 보도 나왔는데, 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지만 적대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 의지를 꺾는 싸움이고, 이렇게 봤을 때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그냥 단지 올해 말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 폐기 안 해? 그래 알겠어, 새로운 길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올해 안에 미국의 적대 의지를 꺾어 놓는다. 이런 과정에서 행동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단거리 불상 발사체가 날아가는 일이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체 힘으로 해나가야 되는 과제인데, 우리에게 당면에서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투쟁 과제가 자유한국당 이제 투쟁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 지금 마지막 부활 기회로 보고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촛불 때 심판을 받았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촛불로 인해서 사라져야 할 당인데, 이제 사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서 정말 엄청난 기로에 있었던 순간이 있었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생각드는데,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의 운명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주제넘은 오지랖까지 막 벌이면서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교착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때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보고 발악을 극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황교안이 이번에 5.18 갔을 때 의자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네, 이제 의자가 있다는 거는 이제 기념식장 아니라는 거죠. 기념식장 안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갔을 거고, 밖에서도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이 투쟁을 했지만 안에서도 의자를 막 던지면서 그 극렬하게 황교안에 대한 반대,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 5.18에 사실 논란이 있으면서도 굳이 오고 5.18 자체에 대해서 폭동이다, 막 전두환은 영웅이다, 막 이런, 심지어 뭐 최근에 전두환이 직접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런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18에 대해서 계속 모독 발언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이건 그 5.18 당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는, 저는 못 갔는데 이런 사진을 봤어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써있는 깃발인 것 같아요. 5월 18일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는 군인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쟁을 했던 날이고, 그 신군부와 전두환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 광주 시민을 학살한 날이 5월 18일 아닙니까? 5.18 광주항쟁인데, 이날에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깃발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활개치는 게 치고 있는 지경에 좀 이르고 있지 않나. 자유한국당의 이런 정책적으로는 이제 남북 관계를 회복 넣는 거에 완전 집중을 하고 있죠. 갑자기 악수를 안 해줬다고 막, 왜 나는 악수 안 해줘? 의전왕답게 막 그걸 땡깡 부리는데, 이것도 뭐예요? 반북 이제 색깔론으로 저희 결국 기결시키죠.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했으면서 나랑 안 해주냐.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면 안 된다라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승인도 철회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뭐 21일이면 어젠가요? 나경원이 핵시설 5곳 있다는 사실 알았는지 답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정치 상황에 보면 약간 뜬금이 없어요. 왜냐면은 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막 5.18 망언과 역사 왜곡과 막 이런 거 한참 하고, 국회 지금 식물국회 만들어가지고 처리해야 될 법안 이런 거 성적해 있는 이런 정치 상황에서 결국에 얘네들이 나서고 있는 게 색깔론. 이 와중에서도 북의 핵시설 사령을 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시키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 사회를 이런 색깔론 그리고 이념 논쟁을 계속 부추기면서 실제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대표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저지하면서 국회를 완전 동물국회로 만들어서 저지했던 사례가 있고, 그 뒤로 전후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당장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복지 예산이나 뭐 이런 것도 추경을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인데, 이걸 아예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고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주지 않으면 예산 정부 운영 자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국회에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을 펴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리고 역사 왜곡, 그리고 민중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국정 주도권을 그냥 촛불 정국이니까 이제 가야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욕먹겠는데 하면서 수그러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권한을 갖고 국정 주도권을 쥐려고 지금 나서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동들이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 행동이다, 국민들 누가 좋아하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2004년 사례예요. 2004년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2002년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효순이 미사일 촛불의 힘이 있었고, 2004년에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막 추진하다가 완전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총선 직전에 4월 한 일주일 전인가쯤에 20.7%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총선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떤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다른 여론조사에서 26.5%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의석수가 121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4월 6일에 20.7%의 지지율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총선하고 121석을 차지했다. 총선 이후에 23.3% 해가지고 12월에 28.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국민의 사실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와도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은 자멸할 거야. 총선에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더라도 이 지역 이제 현재 선거 이제 구조상 지역별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뭐 지역 조직 그리고 지역별로 갖고 있는 이런 성격 차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국정을 향으로도 쥐고 흔들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냥 두면 총선에서도 적당한 수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줄어들긴 줄어들겠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봤더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의석수가 14석이 준다고 나왔대요. 자유한국당이 14석 정도 줄어들고 민주당이 14석 정도 더 가져가면은 그럼 우린 총선 승리한 거냐? 자유한국당 그러면은 앞으로 힘 못 쓰겠네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총선을 통해서 몇 석까지 줄어들면 만족할 거고 몇 석 이상 차지하게 됐다고 하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 평가할 거냐? 이렇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선 선거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국정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의석수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충분히 선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로 들어서는 것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기우는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 리얼미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30% 막 30% 중반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작년까지도 작년 뭐 9월 평양 공동선언 할 때 11% 11월 들어서까지 10% 초반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12월 들어서면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들어서는 20% 중반대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고 높게 나온 건 30% 중반까지 나오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2004년도에 총선 직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였다. 지금으로 봐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뒀다가는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쟁으로 청산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집단이냐 가볍게 봐야 되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미국의 한반도 주요 통치 수단,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그럼 자유한국당이 없어지게 생겼네. 그럼 뭐 그냥 냅둬야지. 뭐 어떡하지? 문재인 정부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냥 있겠습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거에 따라서 가만히 냅둬도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 있는 당으로 보이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소멸할 가능성이 없다. 또 하나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세력이냐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세월호 참사 이런에 대한 이제 집회가 더 크게 이루어지면은 계엄령을 조기에 발령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어저께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탄핵 촛불 때도 탄핵이 기각되면은 계엄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반발하는 시민들을 제압한다라는 기무사 문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예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10만 명이고 몇천 명이고 이렇게 학살했던 집단 아닙니까? 이 집단이 내가 정말로 권력을 놓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로 궁지에 몰려서 이제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집단이다. 이런 아까 나왔던 뭐 빨갱이는 죽여도 돼? 아니면은 김무성이 발언했던 뭐 청와대 폭파시키자.
뭐 이런 발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럴 수 있는 집단이다. 자유한국당의 눈에는 국민의 이익이 1번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가 1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제 계획했다는 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 홍영리 어머님 그 2차 촛불 때인가요? 발언을 하셨던 게 저는 되게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던 게 그랬냐면은 박근혜 탄핵 촛불을 할 때 자유한국당을 왜 청산하지 못했는지 너무 그게 한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라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냥 박근혜 탄핵을 시키고 자유한국당을 해산하지 못한 게 지금 우리 민중들은 한으로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월호 어머님들이 자유한국당 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세월호 어머님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투쟁하는 거 보면서 뭐 경외심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 듭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식을 잃은 가장 처절한 아픔에 있고 이거를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피해자분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진상규명을 하려고 이런 자신의 이제 절박한 요구, 그리고 요구에 더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어떤 사회였냐,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진보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진보운동을 하면서 탄압받고 국민들이 학살당하고 우리가 투쟁하고 민주화를 하고 박근혜를 탄핵시키면서까지 나왔던 진보운동에서의 이제 분석과 교훈에 기초했을 때 이 두 가지 피해자의 아픈 마음과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하는 역사의 이런 교훈이 결국에 합쳐졌을 때 이 유가족분들이 들은 구호가 자유한국당 해산이라는 구호를 들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이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는 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탄핵 촛불 때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진보 진영은 자기 책임감을 갖고 직접 자유한국당 해산을 시켜야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보가 국민의 요구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민청원 180만 명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이제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답변하는 기준치로 정해놓은 게 20만 명이지 않습니까? 20만 명이면 청와대가 이제 한가한 조직이 아니고 정부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만 명이면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보고 청와대가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정해둔 거 아닙니까? 이거에 9배가 넘는 1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해산을 하자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 청원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청원하면은 자유한국당 해산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청와대가 직접 하지 못할 수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되겠고 이 목소리를 표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표현을 한 창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180만 명이 해상청원에 참여를 했고 모든 기사에 자유한국당 해체로 귀결되는 댓글을 또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의회를 해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게 우리도 해산해야 되겠다, 빨리 총선하자, 이거 못 살겠다, 꼴 보고 있자니 화가 난다, 다시 뽑자, 우리도 해산하자, 이런 여론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나. 우리 대학생들이 투쟁을 했던 데서도 지지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댓글 수가 이게 항의방문 투쟁을 했을 때 댓글이 김학의 동영상 댓글의 2배가 돼요. 얼마나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을 바라고 있고 이 투쟁으로 진보 진영이 나서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민심들이 폭발하고 있다. 그것과 함께 자유한국당 해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단지
자유한국당이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해산하고 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가 집권 뭐 더 의석수 늘어나면 좋겠네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집회를 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거나 시민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자유한국당을 해산하자라고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반도에서 색깔론을 펼치고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 한반도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지향인 거고, 5.18 정신을 계승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자한당이구나, 이걸 없애야 이런 역사 왜곡도 없고 세월호 진상 규명도 할 수 있다라고 라는 지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해산 촛불은 뭐 민주적인 한국 사회 민주화의 문제, 뭐 노동 문제나 이런 데서도 문재인이 단지 그냥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못하면 못하고 뭐 탄력 근로제 하면은 지지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최저임금 이런 문제를 사소한 걸 하려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이것도 해나갈 수 있다. 정치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해산이 그냥 자유한국당이 그냥 싫으니까 그냥 해산하면은 끝내 그걸로 충분해라는 지향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진보, 한국 사회 전체적인 진보를 만들라는 지향에서 귀결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진보 운동이 이런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실제로 촛불 집회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 시민들 어디 뭐 단체에 조직되지 않는 분들도 지금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운동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보 운동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해나가는 사람이 점차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회 국민들의 일반적인 뭐 요구는 뭐 자유한국당 해산 뭐 심판이야. 그리고 뭐 한국의 뭐 자주적인 통일 그리고 뭐 재벌적폐 청산 이런 구호가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사람은 적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회 운동의 진보 운동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계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수록 자유한국당을 해산을 하면 더 높은 수준의 자주적인 요구를 국민들은 갖게 되고, 그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을 없어질수록 더 국민들은 자신의 자주적인 요구를 더 높은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간다. 그래서 한국사회 운동의 발전 단계, 민중의 힘에 의거해서 민중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진보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진보 운동, 진보 진영과 함께 해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는 이런 구조,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적은 사람이 헌신하는 구조가 아니라 민중을 위해서 투쟁하고 민중에 의거해서 투쟁하면은 더 높은 단계로 투쟁이 진입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진보운동은 진행되게 된다. 그래서 진보는 민중을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됐을 때는 진보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고, 이런 방향으로 투쟁을 해나갔을 때 진보 진영이 만들려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평화번영 통일을 이루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